자, 그래서 이제 미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불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저희 AP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불안하지 않으시죠? 특히 VIP 회원분들. 저번 주 증시의 분위기가 바뀔 거다, 증시의 조정장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매일같이 강조를 드렸고 현금화를 실제로 계속해서 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손절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도 오히려 조정 국면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고 해서 증시가 이런 모습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1차 조정에 대한 파동을 겪고 중기적인 재상승에 대한 국면을 분명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 국면은 사실 저는 폭이 크면 클수록 큰 기회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구간에서의 중장기적인 매집을 절대 놓치질 않을 겁니다. 어떤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지 VIP 방송에서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아마 이번 주 수목금 정도부터 1차 매집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분하게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쫄지 마세요. 기회입니다. 자, 어서 들어오세요. 반갑습니다. 2월 24일 오늘자 오전 방송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전 방송을 진행하게 된 AP투자연구소의 이호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미국의 3대 증시는 꽤나 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다우지수가 1.69% 하락 마감했고요. 나스닥 종합이 2.20% 하락했습니다. S&P 500이 1.71% 하락,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3.28% 하락. 실상 미국 증시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굉장히 부진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수치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럼 어떤 내용들이 담겼냐? 정확히는 세 가지 지표를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 첫 번째는 미국의 서비스업 PMI 굉장히 부진한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미국의 소비 심리 지수, 그리고 세 번째는 기대 인플레이션. 미국 같은 경우는 내부 소비를 일으켜서 국가를 부양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 서비스업과 소비에 대한 심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을 하는 국가예요. 근데 서비스업과 소비 심리 모두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경기가 둔화되면은 금리나 기대감이 살아나는 거니까 시장의 호재로 작용돼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나옵니다. 1년 뒤에 혹은 5년 뒤에는 물가가 이렇게 될 것 같다 라는 거를 집계하는 이 1년 기대 인플레이션과 5년 기대 인플레이션은 꺾이지가 않았다는 거예요. 물가는 계속해서 올라갈 것 같은데 경기는 계속해서 안 좋아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이거를 우리가 조금만 유식한 용어로 하면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해요. 경기는 둔화되는데 물가는 오르는 거를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가장 그럼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우리는 당장 금리에 대한 가능성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여부를 봐야 될 거예요. 3월 달은 경기 부진에 대한 지표가 나왔음에도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올라가지가 않았습니다. 원래 한 97% 금리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반영하고 있었는데 지금은 한 95% 되는 것 같더라고요. 2% 정도 떨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큰 차이가 없죠. 물론 6월까지 동결에 대한 가능성을 봤을 때에는 조금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긴 해요. 근데 지금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관세든 뭐든 굉장히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에서 투자자들은 2025년 이런 장기적인 플랜에 대해 주목을 하기보다는 당장 우려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올라가면서 금값이 올라가듯이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미증시가 많이 빠지면서 불안하신 분들 굉장히 많을 수가 있는데, 자, 지금 저희 AP와 함께하고 계시는 분들은 불안하지 않으시죠? 특히 VIP 회원분들. 저번 주 증시의 분위기가 바뀔 거다, 증시의 조정장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된다, 매일같이 강조를 드렸고 현금화를 실제로 계속해서 했습니다. 입술을 꽉 깨물고 손절도 피해가지 못했어요. 욕을 그렇게 먹으면서도 오히려 조정 국면을 기다려야 된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으니까. 하락장이 시작이 된다고 해서 증시가 이런 모습으로 갈 거라고 생각을 하진 않아요. 저 같은 경우는 1차 조정에 대한 파동을 겪고 중기적인 재상승에 대한 국면을 분명히 기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조정 국면은 사실 저는 폭이 크면 클수록 큰 기회를 잡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저는 이 구간에서의 중장기적인 매집을 절대 놓치질 않을 겁니다. 어떤 종목과 업종에 대해서 진행을 할 건지 VIP 방송에서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고, 아마 이번 주 수목금 정도부터 1차 매집을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차분하게 한번 잘 지켜보겠습니다. 쫄지 마세요. 기회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많은 분들이 주식시장에 우려감을 가지시는 게 3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된다는 거에 대해서 좀 우려감을 많이 가지시는 것 같아요. 쫄지 마세요. 공매도가 다시 재개될 거라고 모르는 사람 있었습니까? 어차피 예정된 일정이었고 이 안에서도 우리가 잘 찾는다면 분명한 투자 아이디어와 전략을 찾을 수가 있을 거예요. 증시의 분위기가 바뀐다는 거는 또 다르게 수급이 몰릴 수 있는 테마가 보일 수도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1차적으로는 이런 내용이 있고 단기적으로도 우리가 숏커버링 종목들을 찾아본다고 하면 단기적으로 굉장히 큰 폭의 수익을 거둘 수 있는 종목과 테마군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지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증시를 분명하게 주목을 해야 됩니다. 잘 모르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AP투자연구소 방송을 계속 시청을 해야겠죠. 아이고야, 목탁 정도는 들고 오셔야 유튜브 진행하시는데 이런 채팅들 좀 보이는데 여러분들은 지금 이 방송을 개그 방송을 보고자 계십니까? 여러분들한테는 모르겠지만 저한테 지금 이 순간은 굉장히 살떨리는 순간입니다. 주식시장이라는 곳은 돈이 오고 가는 굉장히 치열한 전쟁터예요. 죄송한 말씀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그런 웃음 코드와 장단에 맞출 생각이 사실 없습니다. 99명이 이 방송을 재미로 본다고 할지라도 단 한 분이 이 방송을 좀 진지하게 투자 전략과 매매 관점에 대해서 듣고 계신다면 저는 그분을 위해서 치열하게 시장을 보고 매매 전략을 제시 드릴 거고, 주식은 절대 장난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긴장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장 시작! 오늘 근데 종목 무리해서 말씀드릴 생각은 없습니다. 증시가 부진해가지고 별로 무리해서 종목을 말씀드릴 생각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단타 치실 때 되게 놓치는 부분이 뭐냐면은 그냥 개별주 하나의 차트가 굉장히 좋다고 들어갔다가 물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항상 대장주의 수급을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장주가 꺾이면은 그 종목이 차트가 아무리 좋건 안 좋건 깨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천천히 합시다. 오늘은 단타를 친다고 하더라도 한 9시 20분 이후에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수호님, 엔비디아 실적 발표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내일 모레던데. 실적이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근데 제가 기대하는 건 어떤 부분이냐면은 이제 4분기부터는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공급을 시작했으니까 3분기보다는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수준 정도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뭐 주주 환원에 대해서는 컨퍼런스 콜을 까봐야 아는 거고 그런 내용들이 시간 외에서 곧바로 좀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거는 부가가치가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받고 있는 H200 그리고 B200 이런 제품의 공급들이 4분기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단순하게 공급이 지금 되고 있는 수준이 아니라 여전히 수요 과잉 국면이 좀 이어지고 있다 보니까 성장률이 저조했던 3분기보다는 더욱 긍정적인 모습을 보일 것 같다. 이게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은 엔비디아는 지금 9개 분기 연속으로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습성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온다고 해서 무조건 주가가 오르지는 못합니다. 그 폭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를 들어서 예상보다 이만큼밖에 잘 안 나왔어? 이렇게 되면 시간 외에서 오히려 급락하는 경우도 꽤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상치랑 비슷하게 나오거나 그 서프라이즈율이 높지 못하다면은 저는 개인적으로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겠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거는 실적 발표란 컨퍼런스 콜 내용 보고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목요일이죠,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그리고 VIP분들 그나마 남아있는 종목 몇 개 지금 가지고 있는데 제가 지금 은연중에 계속 보고 있으니까 필요하면 말씀드릴 겁니다. 뭐든 간에. 오늘 우려방송이랑 같이 진행한다고 해서 절대 소홀하게 할 생각 없으니까 차분하게 지켜보고 계시면 됩니다. 지가 제일 잘났다네. 니 잘났다. 그래 내가 제일 잘났다. 자, 우리 한번 그럼 까놓고 얘기 좀 해봅시다. 1월달 2월달에 종목, 결과, 수익률 모든 결과를 투명하게 지금 제가 올려두고 있습니다.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물론 국내 증시가 나쁘지 않았다고 하지만 지금 이만한 결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객관적으로 많이 없었을 거예요. 더불어서 얼굴 까고 이렇게 진행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제 나름의 프라이드가 있기는 있습니다. 수익이든 손절이든 있는 그대로 까고 있는 사람들이 몇 명이나 있을 것 같으세요? 전 없다고 보는데. 투명하고 솔직하게 진행을 하는 게 제 나름의 프라이드라면 프라이드입니다. 손절이 필요하면 죄송하다고도 말씀을 드리고. 근데 지금은 제가 생각한 대로 시장이 흘러가고 있고 그에 맞추어서 분명히 매매를 잘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빠진다고 하더라도. 근데 이제 보면은 저희 회원분들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가장 실수를 하시는 게 이 단타랑 우리가 매집하는 종목은 개념 자체가 사실 아예 다른 거예요. 당연히 비중도 다르게 가야 됩니다. 단기 종목에 대한 비중 자체는 따로 관리를 해야 되고 중장기 매집 종목에 대한 것도 구분을 두어가지고 이것도 따로 관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집 종목 같은 경우는 저희 홈페이지에 전략표를 만들어 두었듯이 반드시 본인의 매매 시나리오를 만들고 그 시나리오대로 전략 매매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좋은 종목은 길게, 나쁜 종목은 짧게 라는 이 격언을 반대로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정말 잘못된 겁니다. 좋은 종목은 길게, 그리고 나쁜 종목은 짧게, 이렇게 주식 매매를 하는 게 계좌의 우상향을 그릴 수 있는 길일 거예요. 그런 것도 많아요. 손절한 거를 뭐 자랑이라고 쳐올리냐, 안 부끄럽냐, 이런 것도 굉장히 많은데, 야, 안 올리면은 숨긴다고 뭐라 해, 올리면은 뭐가 그리 당당하냐고 뭐라 해, 뭐 어디에 맞춰줄까? 제가 일부러 더 당당하고 깔끔하게 가고 싶은 이유는 이 바닥이 사실 굉장히 더럽다는 거를 모르는 분들이 없을 거예요. 사기꾼도 많고. 궁금하면 결산을 한번 가서 봐보세요. 어떻게 매매를 했고 손절한 종목은 뭐가 있는지 다 똑같이 올려놨으니까. 자, 실리콘투 36,600원, 실리콘투 36,600원까지 드리겠습니다. 자, 실리콘투 36,600원 밑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못 잡은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그죠? 오전 방향성만 좀 차분하게 한번 지켜봅시다. 실리콘투. 자, 일단 실리콘투에 대한 관점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사실 화장품 주에 대해서 수급이 몰린다라고 생각을 하기는 어려운 시장입니다. 지금 증시는 약보합권에서 계속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데, 제가 지금 주목한 포인트는 뭐냐면은 오전에 수급 들어왔다가 꺾이는 게 굉장히 많고, 증시의 변동성에 따라서 수급의 유무가 정해지는 테마가 지금 굉장히 많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개장 직후에도 한번 보고 지금 또다시도 봤는데, 실리콘투의 경우는 증시의 움직임과는 크게 상관없이 개별적인 수급이 계속 유지가 되고, 다른 것들은 추세가 무너졌다가 이탈됐다가를 반복하는 와중에 관리가 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받았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술적인 흐름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제 121선도 마찬가지고 작년 말부터 형성을 했던 박스의 고점 자리를 돌파하고 있는 형국이죠. 고점에서 음봉 나오면서 떨어지는 자리였는데, 2거래일 연속 양봉으로 이제 돌파를 하고 있는 흐름이란 말이야. 거래대금도 점차 오전부터 늘어나는 게 확인이 되었고, 그래서 오늘 한번 차분하게 흐름을 볼만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으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대박 주식, 대박 유튜브 이런 거 웬만해서 절대 믿지 마십시오. 저도 주식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지만 많은 주식 유튜브들이 문제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여기서 정리를 딱 드릴게요. 대박 종목이라는 거는 없습니다. 만약에 그게 올랐다고 하더라도 그거는 그냥 결과론적인 얘기예요. 이런 얘기들에 절대 현혹되지 마십시오. 투자는 본인이 하는 거예요. 누구도 그 투자 결과에 책임을 져주진 않습니다. 공부를 하고 진짜와 거짓을 스스로 구분해보는 게 정말 중요할 겁니다. 저희도 대박 종목이 뭔지 몰라요. 하지만 저희는 시장의 흐름을 따라가고자 끊임없이 공부를 하고 추적을 합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 이 관점을 잘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리콘투는 그래서 뭐 지금 내가 보니까 단기적으로 박스 만들라는 것 같은데, 이탈이냐 돌파냐 가장 기본적인 관점은 그런 관점이겠죠. 그 관점대로 잘 생각을 하고 움직이면 되고, 저는 이제 내일은 또 VIP 전용 방송으로 인사를 드릴 거고요. 자, 고생들 많았습니다. 다음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 즐거웠습니다. 안녕.